저도 폐업은 해봤지만 폐업은 정말 괴롭습니다. 내 손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공실로 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운영하면서 아직 다 갚지 못한 남은 빚들이에요.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갚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여쭤보는 폐업 후 남은 대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1년 전 사업했을 때 받았었던 사업자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바로 안 갚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궁금하시죠? 10분만 집중하시면 남은 대출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일시 상환해야 되는 자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업이란 건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은행이나 정부기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서 상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게 되면 사실상 즉시 상환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담보가 있다면 경매까지 이뤄질 수도 있고요. 연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연체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쭉 떨어지고 즉시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정책자금 중 보증서 대출인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경우엔 일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은행에서 폐업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연체가 자주 발생된다면 바로 상환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진공, 중진공처럼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유지가 되고 쭉 원리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제 회수나 일시 상환 또한 없고 계약대로 잘 상환하시면 직접 대출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도 사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2.32% 정도 낮은 금리로 현재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5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폐업을 했는데 은행에서 연체되지 않게 잘 상환해라 라고만 연락을 받았고 즉시 상환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폐업도 힘들겠는데 대출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선택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만약 보증서 대출을 정부정책자금을 통해 받은 상황에서 회생 아니면 파산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 이걸 보증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회복이 되어도 다시 보증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항상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신용회복이 완료되거나 면책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사업자 매출 모두 준수하거나 또 뛰어나다면 보증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나는 보증사고는 없는데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정책자금을 받고 폐업했다 해서 무조건 보증사고 난 건 아니에요. 사업자를 새로 만들고 매출이 나온다면 추가 자금을 또 대출받으실 수 있어요. 단 기존에 저희가 폐업을 했을 때 폐업한 사업자를 통해 받은 정책자금이 카운트가 돼서 그냥 접수하게 되면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폐업한 사업자가 매출 1억 정도 하고 신용점수도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자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거를 폐업하고 나서 다음 사업자도 똑같은 컨디션이면 원래 3천,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 기존에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제일 중요한 건 대출받을 때의 연대보증인데요. 연대보증이란 회사의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이후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된 대신에 대표는 대출 시에 책임 투명 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횡령, 자금 유용. 자금 유용이면 뭐 시설 자금 받았는데 개인 용도로 쓴다든지 운전 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자금 유용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 이런 부정행위 없이 투명하게 경영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이 약정을 준수하게 되면 폐업을 하시더라도 대표에게 채무 변제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약정을 준수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약정 위반 시 신용점수 하락과 동시에 개인 자산에 대한 추심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셨다면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금액만큼 채무 변제의 의무가 생깁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전부 혹은 일부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냥 문 닫으면 끝이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법인은 폐업 전에 반드시 신보 혹은 기보 담당자와 상담해서 폐업 절차를 합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 없는 폐업은 투명 경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즉 법인은 폐업 전, 폐업 후 적절한 도산 절차를 밟으셔야 추후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사업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폐업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 모두 그 이후에 책임져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여쭤봅니다. 어떤 대표님은 폐업 이후에 대출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대표님은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을 잘 피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서 정책자금 도움을 받으며 다시 일어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폐업을 고민하시면서 남은 대출 때문에 부담이 크신 대표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사업하시면서 폐업 이후 상황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특히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과 다음 재기를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요. 대표님들 항상 끝까지 버텨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